범죄자와 검찰이 공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말씀하신 건 거짓말도 했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대부분 다 진술에 의존하는 내용인데 진술자가 누구냐? 법원에 의해서 주가 조작했다고 유죄로 판결받은 사람들의 진술을 다 신뢰를 해요. 맞아요. 걔네들이 말만 하면 다 믿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마지막 핵심인 주가 조작에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김건희 씨 얘기는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나는구나. 오래전 일이시구나. 그렇네. 야, 그러시네. 그러면서 이것도 털어줘요. 그다음에 7초 동안 민모 씨가 권호수한테 전화하고 권호수가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해서 7초 만에 매도를 하는 일. 그러니까 아주 비과학적인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데 다 우연이야. 다 우연인데 완전 천재야. 자기도 검찰도 이해는 못하겠으나 이거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네, 얘기하는 네, 상황이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가 연락무식해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얘기를 해서 무식한 사람이 23억을 벌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핵심인데 그 무식하다는 사람이 자산을 형성하는데 주식으로 자산을 형성을 했고 장외주라고 얘기하는 블록딜을 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블록딜이 잘 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최초 자산을 형성하고 블록딜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무식자로 몰아붙여서 그의 죄를 사해주는 행태는 어떤 형태로든지 오더가 온 거다. 오더가 어디서 왔을까? 제가 볼 때 민정수석과 동시에 민정수석이 임명한 저희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잖아요. 저는 심우정이는 왜 여기서 쏙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직원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로 넘어가는 건데 말도 안 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라인에서 이미 김건희는 무혐의할 작정을 하고 진행이 된 건데 자기들도 하다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종훈님이 김건희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완전 금치산자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잘 벌고 지금까지 잘 살죠? 그 얘기를 이제 이게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그냥 지나가는데 네. 김건희가 이 계좌를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권오수랑 그 도이치모터스 회장한테 네, 맡긴 거. 이게 네. 어떤 회사에 거래를 하는 겁니까? 도이치모터스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인 같았으면 거기서 끝나요. 왜냐면 자 그러면 네가 권호수한테 들은 건 다 내부 정보네. 그렇지. 그렇죠? 내부 정보에 대한 네. 얘기도 안 해. 그리고 권호수가 권호수가 허위로 냈건 진짜 호재를 발표했건 그거에 맞춰서 딱딱딱딱 팔았어요. 근데 계속 일관되게 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권호수가 한 거라고 진술하고 있잖아요. 권호수한테 그걸 맡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끝났어야. 아까 예를 들면 이 사건의 얼개는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설명하니까 그런 거래들이 나름의 합리성이 어느 국면에서는 있었대요. 김건희 여사의 그거가. 근데 이 전체적인 수사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식 거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 자체가 검찰이 만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검찰의 논리 자체가 자기네 내부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문서 안에서도 충돌하고 네. 그러니까 이 수사 결과는 사실 특검을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에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그노벨상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검찰의 업적이다라고 하는 비아냥된 그 핵심적인 논리가 뭐냐면은 지금 손모 씨는 어쨌든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된 거고 김건희 여사는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할 때 손모 씨는 주식 전문가여가지고 이게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딱 보면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편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방조를 하는 거고 김건희 여사는 이걸 보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주가 조작이라는 걸 판단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방조할 능력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몰아간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그노벨상이라는 거냐면은 이 손모 씨는 기껏해야 이 주포라고 하는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데려온 어쨌든 이 선수의 친구인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이 주포들을 선수로 비유한다면 권오수 회장 구단주 아니냐 이게 구단주가 데려온 VIP 손님의 이 지금 같이 한 행위인데 어떻게 손모 씨랑 비교를 하면서 이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논리가 있고 그다음에 손모 씨는 1억 원 손실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엄마하고 같이 23억이 어쨌든 이득을 본 것이잖아요. 네네. 1억 손해본 사람하고 23억 이득 본 사람의 이 격차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브리핑할 때 안 했잖아요. 오히려 4시간 브리핑 왜 4시간이냐 기자들이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4시간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물어봤어요. 23억 원이 이득이 났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렇게 논리를 갖고 왔으면 이득은 그럼 얼마를 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검찰이 이득을 얼마를 받는지는 우리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 계산을 못 이게 한다고. 합법적인 거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섞여 있어갖고 우리가 계산할 바는 아닌 것 같아갖고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계산을 하는 순간 이득을 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손모 씨는 손해봤는데도 방조인데 김건희 여사는 이득을 받는 데는 방조도 아니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계산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론을 김건희 여사는 무조건 빼준다고 생각하고 불기소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브리핑할 그 내용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득을 계산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그 노벨상을 줘야 되는 그런 브리핑 아니냐. 얘기가 그렇게 쓴 거예요. 이 논설 실장이 동아일보 논설 실장이. 제가 보니까는 동아일보라는 신문에 대해서 욕 많이 했지만은 이 얘기는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아니 거예요. 검사가 이익을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계좌 압수수색 영장 때문에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안 했어.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다가 예를 들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을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으니까 검찰은 이미 얼마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계좌 추적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이 사람 이사였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근데 관련성이 없어? 그럼 이렇게 무식한 사람을 이사로 갖다 선임을 한 거야? 권오수라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권오수는 김건희의 모든 걸 다 빨아먹은 사람이야? 근데 결론적으로 23억을 벌었어.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앞뒤가. 그게 이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돈을 번 기적의 논리가 뭡니까? 손해나면 어떻게 줍니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손해나면 돌려주고 이득 나면은 다 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쪽에 여러 이제 한쪽에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네. 이 증거 중에 어떤 건 다툴 수 있죠. 검찰의 네. 논리대로. 근데 손해가 났을 때 갚아줬다는 요 사실. 요 사실만 놓고 보면 이 김건희 씨가 어떤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단주가 데려온 VIP라 도저히 이 사람은 돈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분이 검사의 부인이고 검찰총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이 말하자면 보험을 든 거 아닙니까? 네. 이 돈을 김건희 씨의 돈을 끌어들인 게 이들 입장에서는 자 그거를 대표하는 표현이 뭡니까? BP 패밀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뭐예요? 김건희도 우리랑 같은 배를 탄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뒤에 깔려 있는 얘기 뭡니까? 김건희 남편이 누군지 알잖아가 가로쳐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수사가 이렇게 된 거가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그 가로쳐져 있는 것 때문에 여전히 여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BP 패밀리 뭐냐고 물어봤더니 검사가 도저히 모르겠대요. 네. 참네. 그러니까 아니. 패밀리를 모르는 거예요? BP를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대요. 아니 그렇게 주식을 무식하게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이 60인데 40억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몰빵을 하고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 보는 거는 용납 못하니까 돈을 더 회수해서 갚아서 받기도 하고 얼마나 똑똑해요 그 사람이. 아이고 여기 보니까 스웨덴 핀란드님께서 그래 김건희 만세다 이러셨는데 대한민국은 김건희하고 명태균이 없으면 아직 돌아가질 않았다. 천공은 정말 뭐 한 거니? 천공 당신 도대체 뭐 한 거니? 그래서 내가- 명태균은 만공이에요, 만공. 아 명태균은 만공이라 그래요? 우리 원래 예전에 김민하 평론가를 망공이라고 불렀는데. 왜요? 한겨레 방송에서 네. 수염 났다고 저한테. 아. 방송이라고.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지금 현재 국감이 법사위에서 검찰 상대로 해서도 진행이 지금 오전에 되고 있는데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이문정 부장검사가 이제 검사들은 장례치를 준비나 해라. 도대체가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제가 아는 수많은 검사들도 이 얘기는 노코멘트. 너랑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고요. 제가 봐도 정말 창피스럽고 오히려 특검을 더 부르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다들 반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윗대가리들이 미쳤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검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 누구는지 여기서 이르지는 않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대다수의 평범한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 저희가 이제 2시부터 법사위 국감 하러 가는데 전 1시 정도까지 이제 가 있을 건데요.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명태균 씨 동행명령장도 계속해서 보내고 그런데도 행안위에서 아직 증인 채택도 안 했는데 하루 전에 자기 못 나온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내놓고요. 지난번에는 자기 동행명령 들고 찾아가니까 자기 다리 아프다 그러면서 거제도로 낚시하러 갔어요. 이번에는 자기 무릎 아파서 못 나온다고 불출석 사유서 낸 건데 그건 내봐도 소용이 없죠. 왜 증인 채택이 아직 안 되는데 혼자 오버한 거니까 또 하겠지만 아니 무릎 아파서 못 나온 사람이 거제도로 낚시는 왜 가고 무릎 아픈 거하고 나와서 증언하는 게 입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말을 못하고 왜 밖에 나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너를 고소할 거니까 입 다물어라 이딴 말이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 부인을 계속해서 협박해요. 대통령 부인과 나는 공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상상을 초월한다. 너네 한번 이거 한번 볼래? 그래놓고는 그
문자와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내 핸드폰에 있는데 그 아버지 무덤에 묻어놨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핸드폰이고 뭐간에 여러 개 쓰면서 자기 종적을 좀 감추는데 카드를 전혀 쓰지 않고요 현금으로 다 모든 걸 낸대요.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는 뭐 마치 전기 시대에 밀렸고 뭐 밀린 것처럼 말했잖아요. 그 아파트 관리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계좌이체 같은 거 한 적이 없고 항상 현금으로 들고 와가지고 다 돈 내고 그랬다고.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아마 큰 금고를 마련해서 집에다가 숨겨놓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기가 한 모든 것이 다 여기 들어있던 거야. 안철수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도 자기가 만들었고 이준석과의 관계도 자기가 만들었고 김정인도 자기가 만들었고 지금 김정인이 얘기하는 모든 내용도 자기 입에서 나왔고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전부 다 명태균 씨가 혼자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방송하는 거 혹은 국감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고도 그런 말을 진짜 뻔뻔하게 할 수 있을지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이분이 또 사실 신기도 있대요. 진짜. 그래서 그 꿈 해몽 해준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꿈 해몽과 관련돼 그래서 대통령 분이 뻑 같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진짜 입이 근질근질거리지만 설명을 나중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들으시면 여러분이 김건희 씨가 왜 그렇게 저자세고 왜 그렇게 그분을 믿었는지 이제 드디어 이해가 간다. 그게 사회적인 사건하고 딱딱 맞아 떨어져요. 안진뱅이 무당. 아니 안진뱅이 무당뿐만 아니라 주술사. 그러니까 안진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 무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현혹시킨 거 이후에 실제 행동으로 자기가 말한 게 결과로 나타난다니까요. 아니 뭐 김건희 씨가 처음 명태균 씨 만났을 때 조상의 뭐 은덕이 보고 음덕으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 했다니까 서로가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실 세계의 합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세상의 합이 맞았으니까는 그런가 봐요. 그렇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의도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6개월 동안 어떻게 6개월 동안 스피커폰을 켜놓고 서로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도 제가 볼 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명태균에 대한 신뢰는 객관적인 정세 분석이라기보다는 얘기했듯이 또 다른 영역에서의 신뢰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그 신뢰관계가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신뢰관계라는 게. 저도 혹 갔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은 김영선이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명태균 씨가 꿈 해몽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그 꿈 해몽을 하면서 그대로 된대요. 그럼 이제 꿈을 꿔야겠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안 해줘.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또 저희 스픽스 정치본색하고 같이 한번 해보셨고요. 김종우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한 한겨레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법사위 국감 한번 어떤 일 벌어지는지 여러분 안 바쁘시면 좀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누구 말이 더 논리적이고 누구 말이 더 객관적이고 누구 말이 더 근거가 있는 것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한민국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응원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